네, 글로벌 세계 경제 지표와 이슈를 통해서 세계 시장을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홍승표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도 계속해서 오늘은 이 금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뭐 일드 커브가 가팔라지기 시작하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다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해옵니다. 그렇다 보면 이렇게 시장이 먼저 좋아진다는 건 결국 후행적으로 GDP, 미국의 GDP도 좋아진다 이렇게 거꾸로 또 추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GDP 전망치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사실 작년 미국 경제가 2.8% 성장을 하면서 지난 2010년 이후에 최근 3년 동안 평균 미국 경제는 2.4%씩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컨센서스는 현재 2%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올해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 1.8%에서 2%대로 상승하기도 했었지만은 5월 후반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향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최근에 점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통화정책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미국 경기 전망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4월 FOMC 의사록 공개와 또 버냉키 연준 의장의 상하원 청문회를 통해서 수개월 내에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된 5월 20일 이후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컨센서스는 2%에서 1.95%로 하향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후에 미국의 GDP 그 성장률 컨센서스는 지속적으로 하향되었고 최근에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양적 완화 규모의 조기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GDP 성장률 컨센서스의 하향 조정 정도가 더 가파르게 좀 가속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 3년간의 평균치인 2.4%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퀘스터로 인한 정부 지출의 축소 또 연준의 통화정책 축소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일단은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즉 정책적인 경기 부양이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경제의 그런 자생적인 성장 가능성이 앞으로 시간을 좀 더 두더라도 미국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유지, 강화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4년 연속 성장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물론 미국 연준이 이 양적 완화 종료와 관련해서 이 성장률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양적 완화 종료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면? 사실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의 가속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미국 경제 성장세의 지속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으로 인해서 경제 주체들의 그런 심리 자체는 다소 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앞서 살펴본 컨센서스의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금융시장, 특히 미국 증시 가 지난 2주 동안 연속 하락하면서 이런 우려감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양적 완화 우려감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 성장에 강한 확신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공개된 소비라든지 또 주택, 제조업 관련 주요 경제 지표들은 다소 좀 부족한 결과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7월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를 예로 든다면 증가폭이 소폭 둔화되면서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주택 경기 회복 속도에 있어서 우려가 없지 않음을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주택 착공이라든지 건축 허가 건수는 각각 올해 3월과 4월
그 100만 건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었지만은 최근 3, 4개월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에 미달하면서 최근 주택 경기 회복 속도가 다소 좀 완만하고 좀 둔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분간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의한 모기지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수요의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 측면의 회복 속도 역시 다소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모기지금리 상승과 또 그동안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요 측면의 주택 구매력은 작년 4, 4분기부터 올해 1, 4분기까지 평균 200포인트 이상을 기록을 했지만 올해 2, 4분기에는 175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 구매 여력이 전체 가계소득 구간에서 중앙값과 또 기존 주택 가격의 중앙값을 고려를 해서 모기지 신청에 요구되는 자격 수준임을 좀 고려를 한다면은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수요 둔화가 일시적으로 좀 더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모기지 신청 동향 지수도 역시 작년 4, 4분기부터 올해 1, 4분기보다 1, 4분기까지 대략 평균 800포인트 이상에서 올해 2, 4분기에는 현재 550포인트 내외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양적 완화 그 규모 축소 가능성이 미국 경제에 얼마만큼 선반영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어느 정도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일단 오는 21일에 공개될 7월 그 기존주택 판매와 또 22일에 공개될 7월 신규주택 판매 등 주택 수요 관련 지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22일에 공개될 6월 FHFA 주택가격지수와 같은 주택가격 지표들도 전월치와 예상치를 얼마만큼 충족시키는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홍수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